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의 사실을 왜곡한 전두환 씨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출판과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당대표 출마 선언을 취소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 구조물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오늘 새벽 긴급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통한 지 불과 4년 만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전과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 발생 나흘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외지인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개봉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는 사과는커녕 회고록을 통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5.18 왜곡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은 북한군 개입 주장과 헬기 사격 부정, 계엄군 발포 부정 등 모두 33곳입니다. 5.18에 대한 전두환 씨의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이를 바탕으로 5.18 단체 등이 전두환 씨와 아들 제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5.18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과 발행, 인쇄, 복제, 판매와 배포,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겁니다. 법원은 서적을 출판 및 판매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단체 및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5.18 단체에 한 번에 500만 원씩 지급하게 했습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을 쓴 전두환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반드시 전두환이 사라지기 전에 재판정으로 나와서 5.18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은 또 5.18 단체가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이 5.18 영상고발 화보에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 등에서 전두환 회고록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워낙 팔리지가 않아 서점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하지만 이 서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는 이가 워낙 없어서 이미 지난 5월 회고록 전량을 출판사에 반품했습니다. 광주 시민분들이 좋아하시지도 않으시고 내용도 궁금해하지 않으셔서 저희 쪽에도 손해일 거라 생각을 해서 반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는 이가 있어도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국 서점에 비치된 책들은 출판사가 자진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중 서점뿐 아니라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와 광고 페이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두환 씨 부자가 결정문을 송달받는 순간부터 판매와 광고 금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학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도 전두환 회고록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비치하면서 장래를 향하여 어떤 독자들이 또 읽거나 또 그것을 복제하거나 그 책을 노출되게 하는 가능성은 배제하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두환 회고록이 얼마나 팔려나갔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때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판매 시작 넉 달 만에 광주 학살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서점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주권행동과 생활정치발전소 등 6개 시민단체는 어제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고 자숙해야 할 안 전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을 취소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김대중 정신을 배신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호남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이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공론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국민참여형 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약속해놓고도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공론화 과정을 흠집낼 때가 아니라 한반도 안전 문제와 안전한 세상을 위해 탈핵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 구조물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오늘 새벽 긴급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통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량 상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이음 장치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 용접 부위 곳곳이 녹슨 채 벌어져 있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균열 부위가 흔들립니다. 이순신대교 상판을 고정해주는 구조물 주변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된 건 지난달 27일. 모두 6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는데 심한 곳은 길이가 30cm나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쪽에는 큰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균열이 발생돼서 그걸 보수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에 따라 오늘 새벽 0시부터 6시간 동안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에서 긴급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보강 작업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응급보수를 일단 실시를 하고 다음 주말쯤에 한 번 더 전면 통제를 해서 보강 설계가 나오면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고 없는 차량 통제에 운전자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화물작업도 오고 항만공사, 그다음에 도로공사에도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로 폐임 현상 등으로 개통 초반부터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던 이순신대교.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전과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 나흘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광주 보호관찰소와 나주경찰서는 지난 1일 전자발찌를 끊고 인근 산으로 달아난 탈북민 48살 유태준 씨를 공개 수배하고 수색견 등을 풀어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키 165cm의 보통 체격, 흰머리가 있고 북한 말투를 사용하며 도주 당시 체크무늬 남방에 환자복 바지와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군비를 횡령한 완도군청 간부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사무관리비를 부풀려 지출한 뒤 일부를 챙긴 사실이 확인된 완도군청 공무원 57살 추모 씨와 58살 장모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사무용품 업체에게 납품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7,700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찰 차량을 몰다 취객을 친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구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 역전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56살 우모 씨를 순찰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역전지구대 소속 김모 경찰관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순찰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김 경찰관이 누워있던 우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차별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상담 창구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상담원들이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일터를 이렇게 박차고 나와서 한다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 이런 폭염 속에서 또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희의 처우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파업에 참가한 상담원들은 이른바 일반 상담원. 노동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서로 다른 조건으로 채용했던 계약직 상담원들을 통합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무기계약직이지만 기존 전임 상담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19%가량 적은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상담사 한 명이 연간 300여 명까지 관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교통비와 식대 등 기본적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업무량도 굉장히 가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상담원들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주부터 파업 대체 인력을 투입해 취업 상담 업무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도 광주 지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들자 교육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대 총학생회는 어제 광주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교원 수급 정책 실패 때문에 교육대 학생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교육대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한 만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해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예술가의 감성이 절로 느껴지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풍경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인 곳, 진도 울림산방입니다. 전라도 기행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름을 따라 내려오면 짙푸른 숲이 이어지는 곳. 화가는 작은 집 앞에 연못을 파고 둥근 섬을 만들어 배롱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희고 붉은 꽃의 색감은 녹음을 타고 선율처럼 흐릅니다. 초이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허련은 고향 진도에 디귿자형 한식 기와로 지은 이 산방에서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오자마자부터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네, 좀 누군가 뭐 신선히 살았다는 느낌? 좀 그랬어요. 연못에 물듣는 소리, 흐르는 구름, 수줍은 숲의 얼굴은 화폭 안에 담겼습니다. 소치의 예술호는 그가 심은 배롱나무 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들 미산 허영과 손자 남농 허건을 거쳐 증손자, 고손자까지 5대에 이어졌습니다. 이 허련이라는 사람부터 쭉 자손들 내려오는 게, 야, 이게 참 대단한 DNA구나. 다 청재가족이다 그렇게 느껴요. 점찰산의 상록과 소치 일가의 작품 향기를 담고 내려오는 길엔 산방의 이름을 딴 시원한 물놀이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삼별초 대몽항쟁 유적지와 천연기념물 진도계 테마파크는 구름숲 속 화가의 방을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여행길의 덤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2017년 광주 세계 청년축제가 어제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청년은 한다라는 주제로 내일까지 열리는 올해 청년축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이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선보이고 실패와 도전의 경험을 나누는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청년들이 끼를 발산하는 문화 공연과 인기 밴드의 공연이 펼쳐지고 청년들의 고민을 풀어내는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피서지 주변에서 특별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증심사 진입로 등 피서지 주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음주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되는 특별 단속은 주정차 관리와 단속 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 들어 서남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와 유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서남해역에서 39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고 유출량도 39.9kl로 30kl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